너 신탁인지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거 좀 어렵죠. 이제 앞으로 또 여러 번 해줄 거니까 그 신탁에서 아까 수의계약 말씀하셨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거기서 뭐 거래된 그게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렇죠. 그럼 그건 갖다가 증빙하면 되죠, 그죠? 증빙해서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법인 장부죠. 네. 장부를 그러니까 갖다 뭐라도 내가 사준 계약한 업체하고 그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가 법인 장부에 계약서 말고 법인 장부 있죠. 그거를 카피해다 줘야 돼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법인 장부. 지방세법에 취득가액 세금 산정할 때 네. 예의를 인정해 주는 게 경매하고 공매도 포함되죠. 경매하고 또한 법인 장부 거기에 딱 문구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너무 싼 거는 그래. 안 믿을 의심할 수 수도 있잖아요. 안 있으니까 믿죠. 그럼 그쪽에서의 그 장부를 같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자, 보다. 그러면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노동 2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뭐예요? 농사짓는 땅이요. 아, 농협 전답 가수원. 가수원. 우리 에버너처럼 답하면 안 돼요. 농사짓는 땅. 전답 가수원. 왜? 우리는 경매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저 실망했어요. 아, 나 여기 따라 적는 거야. 농사 짓는 땅이라고. 웬일이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은 뭐냐? 연금이 하나의 종류예요. 연금에 그러면은 공무원연금 있고 국민연금 있고 뭐 주택연금 여러 가지 있죠. 농지연금 제일 큰 특징은 뭐냐? 다른 연금하고 중복이 안 돼요. 단독으로 놀아요. 그래서 개인당 최대 300만 원, 부부 합산 6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연금들은 겹쳐서 조금씩 축소가 돼서 나와요. 하지만 농지연금만은 별도 독립부대, 그리고 농지라는 건 전덕가수원이죠. 전덕가수원을 여러분들은 뭐 30km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연봉 3,700. 여기 거기 잘못 써 있으니까. 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우선은 농지는 전덕가수원이야. 우리가 취득하려면 농지증 있어야 되잖아요. 농지증 우리가 좀 해봤죠. 그러면 농지증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큰 문제는 안 돼. 근데 경매를 해서 농지증을 받아가지고 사니까. 그럼 농지는 크게 세 가지예요.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 검토할 때 생각해야 되고, 갖고 있을 때, 또 팔 때. 그 우리 농지연금은 어느 때냐?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을 때 준비해가지고 하면 돼요. 팔 땐 생각하지 마. 왜? 농지연금은 팔 때가 아니고 우리 보유해가지고 농지은행에다가 옛날에 농업공사가 그랬어요. 농지은행에서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그 토지를 농토를 일정하게 주택연금처럼 해주는 거예요. 농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농민이 혜택이 꽤 많습니다. 조합원 되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뭐 면세율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면은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 생기죠. 근데 농업인은 혜택이 많아요. 취득세가 많이 절감이 돼요. 그럼 우리는 농지를 제주도에 있는 농지도 조그만 마냥 사도 돼. 강원도에서 30km 상관이 없어요. 농지는 사는 거는. 근데 농지연금 받으려고 하면 30km 멀리 가면 상관없어요. 단지 나중에 주소 그 근방에 인접 시군지라든지 그 근방에다가 옮겨놓고 거기다 농지연금 신청하면 돼요. 그건 나중 문제고. 자, 30km다 아니면 3,700이다. 그거는 뭐냐? 농지를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이 사람은 수익이 많어? 농가에 수익이 있어. 사업, 다른 수익이 있어. 3,700이나 30km보다 먼 데서 팔어. 그러면 취득세나 양도세가 조금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농지연금을 신청하려고 그래.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자격이 돼야 돼요. 농업인. 그래서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농지를 경작하는 경력 증명이 5년간 해야 돼요. 5년이
연차적으로 계속 5년 동안 자 지금도 시작해서 1, 2, 3, 4, 5 해도 되고 1년 있다가 좀 쉬었다가 또 2년 해도 되고 좀 더 쉬었다가 또 2년 해도 돼. 합쳐서 5년 이상 하면 돼. 하지만 내 농지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임대해서 해도 돼. 임차인, 우리가 임차 해가지고. 그럼 그걸 증명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증명할 때 어떻게 네. 하느냐? 작년까지면 농지 원부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있죠. 대장. 이제 농지 대장을 받겠어요. 농지 원부가 아. 올해부터. 그러면 농지 잘하셨네. 대장에 통일이 됐네. 우리가 그 등록을 해가지고 5년간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 누가 인정해 주느냐? 농수산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농수산품질관리원은 저겁니다.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지자체가 아니에요. 농수산품질관리원에다가 농업 경영 등록을 해야 돼요. 농업 경영을 한다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이 인정되면은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경영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라떼 향기님 땅이 저기 고성에 있어. 3,000평이 있어. 라떼 향기님 저 임대차 계약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계약을 써. 그러면 계약서 갖다가 그 고성 부근에 있는 농수산 품질 관리원에 제출을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실사가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아. 그거 보고 인정을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직불금 들어가죠. 직불금은 우리가 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직불금 못 받습니다. 연봉이. 단지 직불금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거 신청할 때의 예, 내 연봉이 3,700이요? 연봉이 농업 외 소득이 사업 소득이에요. 신청할 근데 때의 금액. 만약에 3,700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정한 면적만큼 그 면적이 비례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거기 있는 그 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직불금 제도예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팁이 얻는 게 우리가 내 농지 안 사도 돼. 그리고 올해부터 농지연금 다른 거는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 자꾸 나이가 늘어나. 왜? 저기 뭐야 그런 게 있고 재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근데 농지연금 자꾸 줄어. 나이가 65세에서 60세로 줄었어요. 혜택이 언제부터 해주냐? 60세부터. 그래서 55세부터 하면 되네. 그래서 55세부터 세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2죠. 3년까지는 저거 해. 저기 임대해서 임차인에서 해. 그 4년 차 때는 그때 그 전에 농지는 뭘로 사느냐? 일반 매매로 사면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어떤 농지 사느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사면 돼요. 농지연금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느냐? 금액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 90%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걸 사면 돼. 무조건. 그러면 어떤 농지를 사느냐? 우리는 맹지하면 패스했죠. 이제부터 맹지하면 패스하면 안 돼. 왜? 농지연금까지도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연금용 토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맹지하면 패스했죠. 건물 못 져. 당연히 못 짓죠. 하지만 맹지도 농지연금 상관이 없어. 농지면.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 알아봐야. 그러면 그죠?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공시지가의 몇 프로가 7억 5천이에요. 금액으로 나오는지. 약 7억 5천이 300만 원이에요? 네. 공시지가가 7억 5천.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이 7억 5천이죠.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훈이현님이 앞으로 60세 되려면은 10년이 남았어. 10년 더 남았죠. 15년 남았죠. 12년 남았어. 지금의 7억 5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를 지금 산다. 만약에 뭐 4억짜 3억짜 사. 공시가 계속 오르죠. 5%씩 10%씩 오르죠. 그게 오르는 게 기본은 깔고 계속 또 거기서 또 오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거예요. 왜? 기존 전체에서 2, 3% 오르고 또 그 다음에 전체에서 또 2, 3%씩 오르죠. 더블 되는 거 금방 돼요. 10년. 이게 면적만 충족을 하면 자. 금액이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면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려면 면적은 몇 제곱이냐? 1000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약 300평 이상.
근데 그거는 농사 짓는 거고 300평 미만 미만이라도 돼요. 하우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200평, 500평도 있어요. 굳이 1000평 안 채워도 돼. 1000평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라고. 1000제곱미터. 300평이잖아. 1000제곱이니까 300평이라 생각하고 이거보다 아니어도 돼. 저기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뭐 예서 100평 정도만 있어도 돼. 예를 들어서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농작물을 1000평만 1000제곱미터를 확보하려 할 필요도 없어요. 하우스 줘도 돼. 근데 하우스 저려는 거 우리가 임차인 들어가도 돼. 내 하우스 나무 아니어도. 심어놔도 된대. 나무 꽂아놔도 된대. 근데 거기서 또 좋은 팁이 뭐냐?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또 그것도 돼요. 농산물 판매하는 사업자. 근거. 그 그게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게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안 해도 예,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그래서 농업이 됩니다. 그 우리가 시골서 사업자 내고 농산물 갖다 계속 팔어 인터넷으로. 또 5년 지나면은 그것도 농업이 됩니다. 그 농업이 되면은 면세도 나오고 그다음 배당도 우리 조합도 가입하잖아요. 농협에 그럼 배당도 나오고 또 앞으로 농지 취득할 때 뭐 취득세가 4%인데 1%밖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농업인한테는 혜택이 많아요. 농업이 되면 그 농업이 됐다. 대출도 되죠. 대출도 되죠. 대출도 대출 이자도 싸고. 저리도 되고. 그럼 왜 대출을-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아니 대출을 이거 최고인 것 같아. 일단은 빼고.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어떤 용지를 갖고 취득을 해 놔야 아니죠. 취득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임대를 3년, 만 임대를 한 경력을 3년 네. 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때 3년 계속 이후에 공부하면서 경력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찾는 거지. 찾는 싼 거죠. 땅을. 그리고 이것도 돼. 그린벨트 안 해도 돼. 그린벨트 안 해도 괜찮아.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네. 농지야. 농지면 그러면 돼. 농지면 돼. 그게 풀리면 대박이겠다. 자, 토지 있으시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개발 그게 제한구역 농지는 공동으로 싸기도 하고 한 그렇죠. 거는 안 된대요. 자 공동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획 정리해 놓으면 돼. 네? 구획을 정리해 놓고 아, 분할. 분할은 나중에 하고 어. 그거는 이제 농지연금 신청할 때 분할 지번이 1대1로 돼야 돼. 지번이. 아,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면적이 너무 커. 너무 큰데 막 3명 공동명의야. 근데 전체 3,000제곱미터야. 그 3명까지 할 수 있는데 공동명의야. 그러면은 천천천. 네, 그거를 표시만 잘 해놓으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한 그건 지번도 어디다 가서 하는 거예요? 농수산 품질 관리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언니는 그런 식으로 해놔도 되겠다. 일단 여기- 거기서 경력을 쌓으실 수 있겠다. 라떼 향기님도 거기서 농사를 질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왜 못 지어요? 자, 아, 왜 못 맞아. 쳐요? 자, 지금은 우리는 농지운영이 맞대.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돼. 뭐든지 부산물만 최종적 부산물을 농사를 짓는 다른 사람들이 안 주면 돼. 부산물은 내가 갖고 오면 돼요. 생산물은.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자, 비료 줄 사람 하면 사람 사가지고 비료 주고 돈 그 근거만 있으면 되니까. 또 농약 산 거 내 돈으로 이제 카드 영수증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못 심을 사람, 못 심는 사람 데리고 와. 인건비 주고, 내가 왜 농사를 왜 줘? 직접 안 해도 돼. 하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끝에까지 그 생산물을 가져가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남이 안 임차를 가져가고 내가 가져오면 된다. 네, 네. 사실 임차를 근데요, 이게 구획 정리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네, 나무 네, 들고 네. 나가 약간 그뭐 한 줄씩 뭐 띄어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한 30cm씩 딱 해놓고 그 딱 말뚝 박아놓고 여기까지는 A 사람 거고 여기서 가운데는 B 사람 거고 끝에는 C 사람 거다. 그러면 딱 해놓고 따뜻하게 지면은 한 지번 내에서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농지은행에 맡긴 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계속 8년 동안 아니죠, 상관없죠. 중간에 해약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네네네. 그래서 세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되겠다. 네 사람. 네 사람의 마음이 다 맞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어. 그러면 굳이 농지연금을 안 해도 되죠. 팔면 일반 되니까. 매매로 팔면 되고, 또한 가니까 임야야. 지목은 농지인데
그런 게 대박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나무를 베가지고 농토를 만드는 데. 허가 안 받아도. 그렇죠. 왜? 지목이 농지인데 내가 농지를 하겠다는데. 내가 만 임야하면은 벌채 허가 받아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목이 농지인데 근데 임야야 현황은. 그런 거 우리 맞아. 현황은 뭐고 공부는 틀리다. 공부는 서류고 현황은 실제. 현황은 이게 돼 있어. 근데 공부는 뭐다? 농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벌목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벌목업자한테 얘기하면은 자 이거 나무 베가고 어떻게 해줘 뿌리까지 다 캐가 뿌리 캐야 되거든요. 농사 지으려면 뿌리 캐가고 나 평지만 만들어줘. 그 대신에 너 나무값 안 받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무가 괜찮으면 그냥 다 벌목해. 왜 농지니까. 그러면은 그 개발에 따른 개발도 아니지만 개발할 때는 이득도 보죠. 농지가 됐으니까. 농지인데 농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5년간 이제 농사 져. 그거 가지고 농지정보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거 농지증을 안 받아도 되고. 농지증도 농지증은- 받아야죠. 아 이거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농지니까. 뭘안 해도 된다 그랬죠, 선생님? 아 저거요. 저기 이제 불법 훼손이냐 아니냐. 왜 산을 막발 까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걸린다 이거죠. 산지 전용 허가. 아 농지니까. 네, 농지니까. 아 농지를 내가 농지로 만든다는데. 아, 그럼 농지증도 받아야 되고. 그럼 농지증은 경영체에 받아야 되죠. 등록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분묘 기지권을 사서 그래서 엑시트가 안 되는 자, 걸 모아서 자, 그렇죠. 나중에 이걸 하는 거. 그러면은 어저께 모아.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서창도 이렇게 가야 모아도 되겠다.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랬죠. 공투는 안 된대잖아. 근데 안 되고. 아 응, 응. 근데 분할을 했잖아. 자 그렇죠. 어. 근데 보세요. 분묘기준권 있죠. 그것도 우리는 추구 전략이 또 두 개가 더 생긴 거예요. 하나는 농지로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분묘기준권을 20년 동안 지료. 평온화하고 그 다음에 승낙을 받고 또 팔 때 특약 사항이 없으면 분묘기준권이 성립이 되는데 2001년 1월 13일부터예요. 장사법이 바뀌었는데 분묘기준권이 성립돼도 그때는 요즘 얼마 작년까지는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료. 땅 사용료. 그 땅 사용 일정 기간 안 내면은 뭐 파가 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분묘기준권이 야 이거 묘 있는 땅 뭐해? 나중에 오래 시간 동안 해서 파갔어. 농지잖아요. 선생님 그거 분묘기지권 있는 거를 그냥 분묘를 그대로 둔 채 농사 행위를 해도 돼요? 상관없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물론 굳이. 이제 내가 이제 그 면적만큼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받을 땐 손해도 아닐 것 네, 같은데. 상관이 없어요. 옆에 뭐 귀퉁이 있는 거. 덜 번거로울 것 덜 수고로울 것 같은데 그만큼 농사 안 줘도 되잖아. 우리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 목적에서는 이제 그렇죠. 많이 안 나와도 돼. 목적에서는 자, 차라리 분묘가 있어주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료 청구 고생하셨습니다.